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가 중요한 단독 보도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에서 많이 받아쓰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할 따름인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보면 김웅 씨가 조성은 씨한테 보낸 제보자 X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를 검찰도 작년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중요한 건 당시에 김웅 씨가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했던 자료와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찰이 어떻게 이 자료를 갖고 있었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왼쪽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고요. 오른쪽은 김웅 씨가 조성은 씨한테 보낸 페이스북 캡처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아요가 26, 댓글, 공유가 똑같죠? 프로필 사진도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아요, 댓글, 공유가 똑같죠? 같은 사람이 캡처한 거란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제보자 X는 작년 4월 3일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4월 21일에서야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 비공개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신 사진은 좋아요, 공유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필 사진도 같았었죠. 한마디로 4월 2일 이전에 캡처한 게 아니라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문제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통합당에선 당시에 형사고발하지 않았는데 제보자 X에 대한 고발은 4월 20일이 지나서 법세련이 나섰다는 겁니다. 시기상 제보자 X의 글을 시민단체에서 수집하긴 불가능하다는 거죠. MBC가 검언유착을 취재하던 3월 23일부터 4월 1일 사이 제보자 X의 신원은 노출돼 있지 않았고 그러니 법세련에서 그걸 수집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씨도 제보자 X의 신원을 알지 못해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경찰에선 제보자 X 페이스북 캡처가 고발장에 담긴 이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거 고발사주 논란에 고발장도 이렇게 내용이 판박이라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저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 이래놓고 계속해서 발뺌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매번 저렇게 민주주의 진영만 쏙쏙 골라서 고발을 하던 법세련에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세련까지 연결되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 이번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의 단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세련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와중에 김웅 씨는 어제 공수처에 출석했지만 윤석열 수사처 타령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되풀이하고 고발사주라는 건 실체가 전혀 없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뻔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오죽하면 녹취록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김웅 씨를 향해 조성은 씨는 수사받고 나오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 원본과 전문을 다 제공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성은 씨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우용 역사학자는 김학의 얼굴도 누군지 모르다던 사람들이니 그 선택적 기억력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죠. 게다가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을 뛰어넘어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자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어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와 남욱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돈 받은 사람들이 범인이다. 바로 50억 클럽, 박영수랑 곽상도, 나머지도 다 소환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발사주는 윤석열 게이트, 대장동은 국민의힘 집단 게이트,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 많은 추천을 받고 있죠. 많은 추천을 받는다는 건 많은 공감을 받는다는 얘기와 다름없고요. 이렇게 화천대유 법률 고문과 자문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리스트 이름만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재명 후보랑 엮을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참 놀랍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구속된 남욱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JTBC 보도를 통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원희룡 부인은 가슴 철렁하고 무섭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죠. 중요한 건 헬스조선에선 저렇게 이재명의 정신 전문의들은 이렇게 본다 그러면서 내용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황당한 소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댓글이 무려 5,500개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런 기사는 재판 가자, 언론 진짜 웃기다, 아직까지도 로봇 학대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기사화하는 짓이 정치 개입 확실하다, 애초에 앞뒤 다 자르고 한 거 아니냐,
대부분의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허공에다가 삿대질하던 원희룡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생방송 도중 토론 상대방의 빈자리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펄펄 뛰는 인간의 인성은 어떻게 진단할지 원희룡 부인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만약 로봇을 뒤집는 게 인성 문제라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로봇성 문제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저렇게 특검 타령하면서 쇼를 하고 있는 원희룡 씨가 광주에 가서 윤석열 씨를 저격했다고 하는데요. 5.18 망언, 홍어준표 이걸 맹 비난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최근 원희룡과 원희룡 부인의 발언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주목받기 위한 쇼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많은 시민들도 원희룡도 정상이 아니다 라면서 과거 원희룡의 만행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두환 씨한테 큰 절을 올렸던 원희룡 다들 잊지 않고 있죠. 게다가 사법연수원생 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런 인간과 그 사람의 부인이 공감 능력, 감정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시험만 잘 보던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좌우하려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 타투 체험 행사를 연 류호정 의원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이 자체를 두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선 전국에서 지금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정의당이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노회찬 정신을 잊어버린 정의당 의원들이 필요할 때만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는 거라고 봅니다. 노회찬 정신을 언급하려면 최소한 노회찬 전 의원이 걸어왔던 길, 못다 이룬 꿈, 그가 추구하던 가치 이런 점들을 잘 계승하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노회찬 전 의원님 1주기 2주기 이럴 때만 페이스북에 포스팅한다고 노회찬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 더더욱 지금 많은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두고 단순히 타투를 해서 사람들이 비판한다,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지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근황을 정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명 용사를 기리는 비석에 헌화하며 넋을 기리는 모습이고요. 헌화를 마치고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하시기도 했죠. 이후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홍준표 씨든 윤석열 씨든 누가 올라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선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겠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